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지난 주말 대비 0.46% 하락한 87,2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이 3일 동안 캔들 위치가 여기 이 자리에서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옆으로 기어줬다면, 그러니까 9만원 언저리에서 옆으로 기어줬다면 상당히 바닥을 다지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뻔 했는데요. 이날 좀 하락을 하면서 뭐랄까 차트 자체로 보면 좀 약간 불안정한, 위험한, 쉽게 말씀드려서 추가 하락도 가능한 약간 애매한 자리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만 놓고 보셔도 사실 오전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요, 우다닥 빠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여기 뭐 8만원 초반대까지 다시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다행히 장 초반에 좀 올려주면서 나름 이 미들라인은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뭐 크게 보셔서는 뭐 이걸 바닥이라고 하고 바닥에서 옆으로 좀 기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일 드리는 말씀입니다. HLB는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 모멘텀을 현재 찾고 있는 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살짝 위태로운 모습도 보여준 게 사실이고요. 상승 모멘텀이라 하면 뭐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거죠. 코로나 이슈가 됐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1세대 항암제 아필리아 출시 건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보세라님의 NDA 건도 있겠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풀첸 박사의 합류 건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HLB 기술적 분석을 해드렸고요.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유동성 시장의 힘을 정말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악재는 별로 악재로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돈발로 계속해서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징이 순환매인데 오늘도 순환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인텔 낙수 효과로 삼성전자가 오늘 좋았어요. 삼성전자가 좋다 보니까 여타 IT 관련주들이 좀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차트로는 안 보여드릴게요. 뭐 네페스, 테스나 정도가 좋았고요. 바이오는 약간 이제 선별적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크게 치료제는 오늘 엔지캠 생명과학이 상한가를 갔네요. 얘도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상한가를 가준 모습 대량거래 나와주면서, 그 다음에 백신 관련해서는 뭐 매일 드리는 말씀인데 SK케미칼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다 내용 아실 것 같으니까 그냥 패스를 할게요. 그 다음 미중 분쟁 관련해서 히토리가 좋았는데 결국은 히토리도 뭐 도로함이 탑을 됐고요. 한일 분쟁에서는 뭐 대표적인 애국 테마죠. 뭐 모나미. 한일 분쟁 나면은 소부장 관련주가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소부장 관련주는 얘가 뭐 가장 대장인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 근데 좋은데 뭐랄까 IT가 약간 탄력이 좀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빵빵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맛은 없어요. IT가 좋긴 좋습니다만. 그다음에 자전거가 되겠죠. 또 하나 보시면 자전거. 어찌됐건 뭐 얘네 쪽이 오늘 좀 좋았고, 뭐 풍력 관련주들도 좀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악재는 잘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호재는 좋은 거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악재는 그렇게 크게 인식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장입니다. 곧장 HLB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HLB 이슈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관련 이슈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풀첸 박사 계약 날짜로만 치면 원래 오늘까지가 맞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옵티머스 관련해서 뉴스가 오늘까지 해서 2개가 나왔는데요. 일단 주말에 옵티머스 판매사 선지급 두고 고심을 장기화하고 있더라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는 7월 13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NH증권 옵티머스 투자자 원금 일부 선지급 이사회 상정할 듯. 그래서 현재 환매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가입자들이 원금의 절반 이상을 판매사로부터 선지급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 이사회 상정에서 이런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던 뉴스였는데요. 7월 13일 오늘 나온 뉴스는요, 옵티머스 판매사 선지급 두고 고심 장기화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 이사회가 가입자에게 투자금 일부를 미리 돌려주는데 난색을 보이면서 이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지급 안건에 대한 이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라는 뉴스였고요. 그 다음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 나온 뉴스인데요. 옵티머스 환매 중단 직전 받은 450억 돌려막기냐 빼돌리기냐 라는 뉴스인데, 나름 현재 LB는 7월 9일에 나온 뉴스를 보시면 하이투자증권에게 소송을 걸었죠. HLB 하이투자증권에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인데요. 오늘 나온 뉴스는 보시면 HLB가 지난달 옵티머스
지난달 하이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한 옵티머스 스마트 3호 펀드 자금 300억 원은 충주호 유람선이 발행한 3호사채에 투자됐다. 대부분의 옵티머스 투자금은 다른 것으로 사용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용도대로 사용이 됐다라고 일단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옵티머스 펀드는 용도가 다른 곳에 사용이 됐는데 얘는 충주호에 투자가 됐다. 그래서 용도에 맞게 투자가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좀 더 읽어보시면 HLB가 투자한 300억 원은 투자 설명서상 명시된 방식으로 운용이 됐다. 원칙대로 했다. 다른 펀드처럼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서는 엉뚱한 데 쓴 게 아니라 애초부터 충주호 유람선에 투자됐으므로 운용상 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금융권의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이 있겠죠. 했는데니까. 그런데 실제로 300억 원의 최종 목적지가 충주호 유람선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주호 유람선 관계자는 우리 충주호 법인통장 4개에 들어온 돈은 없다. 그래서 또 관련해서 보니까 원래 옵티머스 대표죠. 김재현 대표가 개인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옵티머스 2대 주주자 이동열 씨, 경남 남부에서 약간 주먹계로 유명했다는 분이죠, 이분이.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살펴보니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300억 원을 받아서 선물 옵션을 하다가 날렸다라는 진술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용도대로 사용은 했으나 충주호가 돈을 받은 건 없고 김재현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같네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결론은 옵티머스가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전 마지막으로 끌어모은 돈 300억 원은 충주호 유람선 3호 사채에 투자됐으나 회사 측에서는 받은 바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어 종적이 묘연한 셈이다라고 일단 이렇게까지는 현재까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재까지 사실은 HLB는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이투자증권 판매사한테 현재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있었던 옵티머스 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되었던 간에 시간은 좀 걸리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죠. 그죠? 그리고 또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리적인 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결과만 놓고 보시면 어찌되었건 이거는 회사 대표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 대표의 주식을 HLB한테 위임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일단 보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상관이 있으나 지금 당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향은 있는데 물론 이게 시장이 변수는 되겠지만 과도한 변수까지는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폴첸 박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폴첸 박사 지겹죠.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떤 계약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고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일단 현재까지만 놓고 보시면 오늘이 27일이어서 오늘 계약서상 날짜로 보면 오늘이 맞아요.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가 기본적으로 민법 준거법이 미국법이기 때문에 공휴일은 다음날로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장이 되겠죠. 어찌되었고 오늘까지인데 물론 주말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 있게 본다면 이번 달 말까지로 볼 수 있는 게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HLB가 제때 시간에 맞춰서 한 게 없더라라는 인식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삼각합병도 그랬고요. 그리고 네오레바 설립 때도 시간이 연기가 됐어요. 자이던 타이던 간에 어찌되었건 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론부터 놓고 보자면 폴첸 박사의 입성은 중요한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리보세라닙의 본질적인 가치에는 침해하기는 좀 힘들어 보여요. 엘레바가 이제 상업화에 성공을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폴첸 박사 어드벤처한테 로얄티를 지급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 권리를 리보세라님의 원천적인 권리를 LB가 사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항서제약에서 나오는 로얄티랑 엘레바에서 나오는 로얄티를 LB가 갖게 되는 구조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나중에 주나 아니면 지금 미리 주나 지금 미리 줘서 로얄티를 받는 것이나 그 차이가 있거든요. 물론 또 미묘한 차이는 있겠죠. 원 개발자가 들어옴으로써 약물의 효능을 다시 한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HLB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킨다. 이번에도 안 지킬 것이다. 그 이유는 어쨌든 풀첸 박사가 들어오려면 제3자 배정 이사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산출 공식을 살펴보니까 가격이 낮아질 수 있더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HLB는 호재도 꽁꽁 싸 묶어놓고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꽤 계세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약이 연장될 수도 있어요. 계약이 연장이 되면은 주가는 분명히 더 지금보다 더 떨어지겠죠. 한풀 더 꺾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근데 그게 627 정도까지의 사태이냐라는 거에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627 때는 리보세라님의 탑라인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측한 것보다 못 나왔다. 그래서 상업화하기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 주가가 뻥뻥 내려졌죠. 그 말인즉슨 리보세라님의 본질적인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거는 신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의 본질에는 문제가 없어요. 어찌되었건 풀첸 박사랑 계약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원래는 로얄티를 무조건 줘야 돼요. 그 로얄티를 나중에 주나 지금 주나 지금 줘서 약간 이점은 있겠죠. 그 차이지 리보세라님의 본질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약이 연장되면은 주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의 신뢰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627만큼의 사태는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풀첸 박사 그럼 과연 입성을 하냐 입성을 하지 않느냐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추론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추론이고요. 제가 이 회사에 무슨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물며 저는 여기 HLB 직원도 아니고 제 사돈의 팔촌에 있는 사람까지도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HLB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추론인데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풀첸 박사가 입성은 무조건 할 거야. 왜 그러냐고 봤더니 어쨌든 풀첸 박사는 현재 HLB 생명과학의 사회이사고 또 HLB의 주주이기도 하고 HLB의 발전이 HLB의 상승이 결국 풀첸 박사 본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니까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풀첸 박사 본인한테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리보세라님의 미국 걸리는 어드벤처니 갖고 있고요. 미국 외 걸리는 풀첸 박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허권 받는 것보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주주를 합류로 해서 HLB가 글로벌 빅파마가 된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HLB가 이 회사도 인수하고 이 회사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된다면 결국 풀첸 박사가 로얄티를 받는 것보다, 그리고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계약을 했던 거여서 로얄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대주주로 합류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이제 완료가 된 건 아니죠. 계약 협상. 계약이 타결되진 않았는데 어찌되었건 HLB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묵시적인 조건을 이행을 했어요.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HLB는 풀첸 박사한테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고 풀첸 박사는 권리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돈을 주기 위한 묵시적 이행,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걸쳐서 돈을 HLB는 마련했기 때문에 묵시적 의무를 이행을 했기 때문에 풀첸 박사는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오바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은 풀첸 박사가 중국 사람이더라. 왜 알렉스 킴도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결국 아버지도 한국 사람이었고 한국계다. 풀첸 박사는 친이죠, 친. 그래서 중국계인데 팔은 안으로 걷는다고 알렉스 킴이 한국계 회사에 온 것처럼 풀첸도 항서제약 중국계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 거는 같은데 현재 국제 정세를 보시면 미중 분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저는 거의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사관을 폐쇄를 했어요. 미국의 영사관도 폐쇄를 하고 중국의 영사관도 폐쇄를 하고 이거는 국교 단절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미국, 중국 마찬가지로 최후의 한 방은 매기지 않았어요. 그냥 치킨 게임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냥 긴장만 고조시키고 있어요. 대신 미중 무역 합의를 파기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대신 미국 같은 경우는 휴스턴 중국 영사관을 폐쇄를 시켰죠. 이유는 휴스턴이 나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지식재산권, 특히 우주항공,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미국 쪽에서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성도를 폐쇄를 시켰죠. 근데 보시면 정두가 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구역이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물론 정두에서 여기 신장 위구르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긴 한데 그 관문이 성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내겠다는 중국의 의지고 미국도 여기를 지켜내겠다. 지식재산권을 지켜내겠다. 중국은 우리 지역을 지켜내겠다. 건들지 말아라라는 뜻인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스파이 혐의를 많이 잡아내고 있어요.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현상을 보면 풀친 박사도 내가 이렇게 지식재산권 권리도 보면 지금 원래 HLB랑 뭐 이렇게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갑자기 항소로 간다면 시선이 좋지 않겠죠. 하물며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 별로 썩 좋지가 않아요. 특히 중국계는. 그래서 한국계도 약간 좀 안 좋은 시선인데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마 할 거다. 기간은 좀 연장이 돼도 할 거다라는 쪽의 추측은 이쪽인 것 같고요. 반론을 또 아니다. 항서 제약이랑 할 거다라고 하시는 분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찌되었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중국인이고 또 중국이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좀 더 HLB보다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를 한다면 만약이라도 HLB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하거나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를 한다면 항서제약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찌되었건 항서제약도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캄렐리주맙도 크리스탈로 넘어갔고 현재 HLB랑 뭐 약간 삐딱선을 탄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항서도 LB랑 사이가 좋아야 돼요. 5월 동주라고 싫어도요. 캄렐리주맙이랑 리보세람이랑 현재 간암 1차 치료제로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년 말에 탑라인 발표인데 결국 항서제약도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싶으면 HLB랑 협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꼭 그렇게 얼굴을 붉혀야 되는 상황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태까지는 그냥 어디까지나 추론이었으니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도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고요. 결론은 이제 뭐 내일이나 이번 주 정도에 발표가 되겠죠. 확실한 거는 이번에 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여기 9만 원대를 높여준다는 양봉이 나온다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계약이 체결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무너진다는 거는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 지난 627처럼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침해하지 않으니까 뭐 그거보다는 좀 덜한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자,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장마라고 합니다. 이번 주 비 피해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